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범죄자들이 보석금 하나 내지 않고 관용을 받아서 그냥 풀려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구치소에 집어넣었더니 그냥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범죄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팬데믹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캐치 앤 릴리즈, 잡았다가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주고 하는 이 풀어주는 관용의 규칙들이 결국은 범죄율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그거를 법규로 만들어버린 지역들도 지금 나왔다 해서 뉴욕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제 텍사스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역은 휴스턴 지역인데요. 이런 대도시들은 아무래도 좀 성향이 좀 다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주 전역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은 메트로 애틀란타, 이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거기에서는 이게 문제가 지금 있죠. 지금 민주당 시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스린다라는 말이 좀 안 맞고, 하여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대도시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죠. 희한하게 대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민주당 시장들이 상당수 뽑히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범죄율이 지금 높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생한 사건은 16살짜리 여자친구를 17살짜리 남자가, 얘가 17살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얘가 17살이에요. 이 친구는 16살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여성을 이 남성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 무려 22발을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주로 등 쪽에 많이 총알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랭크 들리언 주니어, 이것이 이제 이 범인의 이름이고요. 이 프랭크 들리언 주니어는 17살인데 지난 1월 11일에 다이아몬드 알바레즈라는 여자친구를, 16살짜리 여자친구를, 다이아몬드, 이름도 참 다이아몬드인데, 살해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이제 산책시키려고, 자기 개를 가지고 산책시키려고 나왔다가 이 남자친구한테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들리언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휴스턴 경찰이 들리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이 결정이 됩니다. 25만 불의 보석금이 내려졌습니다. 이거 지불하고 풀려났답니다. 보석금이 25만 불. 25만 불 보석금이 작은 보석금은 아니죠, 물론. 근데 이 죄질이 굉장히 지금 잔인합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22발의 총을 쏘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이 등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등에 총이 박혀 있는 건 사실 우리 정서적으로 매우 죄질이 나쁜 거죠. 도망치는 사람 쏜 거니까. 이게 인정사정 없었던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지금 총질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죄질이 나쁜 경우에 물론 25만 불이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걸어서 뭐 설마 못 내겠지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걸 내고 풀려났다. 보석금 제도가 어떤 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이것이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 이 보석금이 가지는 의미가 원래는 이런 겁니다. 원래는 벌금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경범죄들이 있죠. 이렇게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벌금을, 그리고 벌금에 플러스해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돈을 담보로 해놓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와서 얼마 벌금을 내라 그러면
보석금 받았던 것 중에서 그 벌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돈이 있으면 주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추가로 더 추징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 보석금 제도의 원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살인 사건이고 이 살인 사건은 더군다나 아주 잔인한 살인 사건인데 보석금이 책정됐다라는 것도 저희는 지금 의외였고요. 일단은 보석금이 책정이 되긴 됐는데 이걸 또 내고 나갔다. 이것도 좀 25만 불 보석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 이 구치소에 가시면은 구치소 내부에 각종 광고 전화번호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예, 무슨 제임스 본드 7777 보석금이 영어로 본드라세요. 본드. 예. 무슨 본드, 제임스 본드 0077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하면은 이 보석금을 대신 내줍니다. 예, 사채업자들입니다. 사채업자들. 보석금 내주는 대신에 이제 사채를 빌리는 거죠.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한 10분의 1 정도 돈을 내면 그러면은 그 보석금을 일단은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석이 됐는지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일반적인 정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보석금을 내고 지금 풀려났다. 이렇게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들리언이 다른 지역사회에서 경찰은 들리언이 다른 여성하고 바람을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잔인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스 26이라고 지역의 박스 26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희생자의 어머니인 안나 마차도에 따르면은 사망한 다이아몬드는 이 사실을 알고 들리언에게 맞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니까 이제 싸웠던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녀는 그들의 집에서 길 아래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냥 개 끌고 산책하러 나간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엄마 얘기는 그 둘이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었다라는 거죠. 검찰은 다이아몬드가 22발의 총상을 입었고 대부분은 등에 맞았다라고 밝혔다라고 박스 26에서 보도했습니다. 또 이 TV에서 뉴스에서는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국 이 전담하는 부서가 있죠. 이곳에서 연방 수사관들이 화요일 오후에 K9 부대와 함께 이곳들을 휩쓸면서 지금 조사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다이아몬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살해 위협을 받은 후에 이곳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사망한 장소 주변에다가 아마 꽃다발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라라는 이야기를 연방 경찰관들로부터 연방 수사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당하게 가뜩이나 지금 사망한 것도 슬픈 일인데 근데 그걸 추모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념 장소 같은 것도 지금 없애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주변의 친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던가 봅니다. 보석 반대 주장을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석해주면 안 된다라고. 검찰은 이 법원에다가 낸 서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룻밤 이상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물품이 여행 가방에 챙겨져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여행 가방을 지금 챙겨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분명히 풀어주면 도망갈 거다.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그런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언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근데 이 보석에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조건이 걸려 있는 건 가족과 접촉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고요. GPS 감시 장치라는 게 이제 발찌 같은 거겠죠. 이런 거 착용을 해야 되고 통금 시간 준수해야 하고 마약, 술, 무기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분간 학교에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학생이니까 17살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달아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내보내드렸던 다른 보도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석 조건을 이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잘. 예. 말 잘 듣는 놈들 같으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살해의 용의자는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다이아몬드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딸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가슴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든 삼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거죠. 법원이 들리언에게 보석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할 사람을 세울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이 들리언이 죽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페이트리엇 패치라는 매체에서 에릭 톰슨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예. 톰슨은 이 기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어린 소녀를 위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는 처벌받지 않은 무법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결국 더 많은 무법 상태를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예. 처벌받지 않은 무법 행위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탐슨 기자의 이야기가 저희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법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치안과 질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